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FOMC 회의 결과와 달러화 외국인 이 추이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월간 행사가 됐는데요. 간밤 FOMC 회의 결과가 강달러를 더욱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강달러의 역풍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은 궁금해했는데요. 연준은 미국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완만한 성장세에서 견고하게로 표현이 바뀌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고요. 또 강달러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시장과 물가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지를 나타냈습니다. 강달러 저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이 미국 경기 판단에 대해서 상향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 안에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또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증시 안에서 일단 외국인의 컴백은 다소 좀 지연될 수 있겠다. 당장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1% 내외 하락폭을 기록했고 유럽 증시는 랠리에서 벗어나서 다소 주춤해졌는데요. 이 사이에서 우리 증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슈퍼마리오의 화려하게 기뻐할 타이밍이 그다지 좀 길지 않은 모습입니다. 간밤에 FOMC가 있었고요. 당초에 미국 쪽에서 내구재 주문이 다소 부진하게 나왔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지연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경기 상황이 뒷받침된다면은 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연준의 시각 이에 따라서 6월까지 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이후에 올해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우리 증시도 다소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대외 부담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제유가 간밤에 4포인트가량 밀려나면서 국내 경기 민감주들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볼 텐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950선은 잘 지켜내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0.43% 조정이고요. 1953.13포인트 지나갑니다. 장중 저점 딱 보시면은 이 분홍색 라인 있죠. 5일 이동평균선에 딱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도 5일선은 지켜내면서 양호한 조정을 띠고 있습니다. 분봉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변동성이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전거래일 종가보다는 좀 크게 밀려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9시 10분 구간대에는 1950선을 잠시 좀 내주는 흐름까지도 나왔었죠. 1946포인트까지 밀려냈다가 바로 또 이 1950선은 회복되면서 현재는 1950선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양상입니다. 수급 보시죠. 오늘장 수급이 다소 좀 부진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외국인 쪽 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장 초반에는 좀 매물 확대하나 싶더니 이 후반 들수록 추가적인 매물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 쪽 43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기관 매매 패턴을 보시면은 후반 들수록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후반에 끌어올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장도 이런 시나리오가 다시금 재현될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꾸준히 매수폭 키우면서 917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가장 부진한 쪽을 보시면은요, 이 보험과 통신, 좀 내수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 오늘장 좋지가 못하네요. 사실은 내수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도 좋지 못한데 지금 업종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업종 낙폭이 좀 크게 나옵니다. 보험 쪽 1.5%, 통신도 비슷한 폭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서비스 쪽 1.3%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섬유의복과 증권 순으로 1포인트 안팎의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반면에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업종 보시죠.
오늘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극복하는 업종 보시면은 건설입니다. 0.9%의 상승인데요. 어제도 전 업종 가운데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 강한 업종이었죠. 오늘장 연속적인 시세 나옵니다. 0.9% 상승, 운수 창고 쪽 0.68% 상승. 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장 물류주들 흐름 좋은데요. 그런 영향이 반영되고 있고요. 이어서 유통과 운송장비, 전기전자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 이 국제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알아볼 텐데요. 간밤에 이 WTI가 다시금 4%대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바클레이즈에서 올해 이 유가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60달러대였는데 40달러대로 내려잡으면서 국제유가 이와 함께 또 FOMC 쪽의 회의 결과와 맞물리면서 좀 크게 하락한 건데요.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정유주 3인방뿐만 아니라 이 화학주, 조선주. 그동안에는 좀 바닥론이 확산되면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반등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정유 3사 가운데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부진합니다. 2.52%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장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S-오일 그래도 좀 제한적인 낙폭 보여주네요. 양봉으로 돌려놓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보겠습니다. 어제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 현대와 관련된 이 조선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오늘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1% 정도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주 보시면은 SK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이 2%대의 조정 흐름, 하나케미칼 0.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요. 현재 좀 옆에 캔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좀 캔들의 길이가 길다거나 뭐 음봉이라거나 이런 종목보다는 아랫꼬리를 달고 조금씩 회복해가는 종목이 좀 더 많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항공주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 크게 밀려나니까요. 잠시 좀 쉬어가던 항공주들은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5종목 좀 묶어봤는데 모두 다 플러스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탄력 좋습니다. 2%대 상승 흐름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실적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 아무래도 주가도 휘청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테크윈입니다. 삼성테크윈 실적 나온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이 삼성테크윈 뭐 4분기 최악의 실적이다라는 평가,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줄 하향 조정됐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8억 원, 전년 대비 92% 감소면은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 2%대 밀려나고 있고요. 롯데푸드도 주가 흐름 좋지가 못합니다. 5%대 하락, 저점 낮추고 있는 국면이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네이버입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네이버 실적을 내놨었죠. 이 4분기에 이 전반적인 지난해 영업이익이 7,600억 원, 전년 대비 50% 늘어났고요. 이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1,961억 원, 전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 나옵니다. 현재 4%가량의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실적 영향권 내에 놓여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넥센타이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네, 넥센타이어 실적에 대한 증권사의 평가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유한타증권 4분기 실적 리뷰, 정상 궤도에 복귀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도 1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실적, 영업이익 기준의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그간의 이익과 외형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는 실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부터 이것을 기점으로 향후에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4분기 영업이익은 564억 원으로 전년비 51.7%, 전분기 대비 13.8% 증가했는데요. 그동안 외형과 이익 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돼 왔는데 4분기 실적으로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타이어 업체에 대해서 경쟁 심화에 따른 제품 판매 가격 하락 우려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넥센타이어의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영업이익을 평균 14.8%
10%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이익 정체 구간이 종료되고 향후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며 원재료 단가 하락,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관세 부과에 따른 북미 실적 증가, 창녕 공장의 외형 확대 등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방금 근거로 꼽았던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보고 있는 증권사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동부증권 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은 시기상조다. 투자 의견 보유고요. 목표 주가 15,000원입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였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이상이 없다. 다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판가 하락이 있었지만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천연 고무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 유가 하락 수혜도 예상되면서 연간 12%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 무리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들 간의 경쟁 강화, 중저가 타이어의 경쟁 격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요. 글로벌 탑 업체들이 북미, 유럽 등 주요 타이어 시장의 회복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지만 이 넥센타이어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성장이 이익과 실적이 정체돼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PER 10.8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쟁사들과 유사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서 밸류에이션 할증의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현주가 부근인 15,000원입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역시 오늘 나온 리포트 LRG 투자증권입니다. 분기 호실적이나 주가 상승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투자 의견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는 17,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오이 판매 호조와 또 천연 고무, 합성 고무 같은 원재료 투입 단가 하락 효과로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올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지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전년 대비 매출액 10% 증가, 영업이익 6.6% 증가하겠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양호한 성장세 지속할 것이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녕 공장의 500만 본 증설 물량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 증가에 따라서 외형이 성장하는 효과보다는 이 증설 물량을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평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국산 반덤핑 관세 부과의 수혜, 해외 오이 납품 확대 등으로 이 물량을 소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천연 고무 생산국의 카르텔 형성 등이 영향을 주게 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투입 단가의 하락 효과는 이제 앞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은 높겠지만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축소되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앞으로 줄어든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3곳의 증권사들이 넥센타이어 실적을 분석하면서 6곳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엇갈리는 반응들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타이어 업황 자체, 그리고 넥센타이어의 기업 경쟁력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의 분석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업종을 살펴봤는데 가장 강한 업종이 바로 건설주들이었죠. 최근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오늘도 건설주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 건설주들 이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에 무게가 실리면서 관련된 종목들 강합니다. 오늘 건설의 대장은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종목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대우건설 6.56%의 상승 흐름 6,66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실적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우건설은 보시면 4분기에 흑자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증권가의 평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주들 강세를 사실상 처음으로 이끈 종목이 이 GS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GS건설은 지난해 전반적인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은요. 최근 들어서 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11%, 그제 8%의 상승을 하면서 장기 하락 추세에서 조금씩 돌려놓으려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GS건설뿐만 아니라 이 4분기 흑자
흑자로 전환된 대우건설도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하는 분위기가 다른 종목으로 확산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내에 이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오늘장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그 두 종목이 오늘장에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대감이 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3%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엔지니어링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실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밀렸던 종목인데요. 현재 확인하고 계시는 차트가 일봉이 아니고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 2011년의 고점 대비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밀려왔던 종목인데요. 이제 실적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현재 주가는 기대감을 한껏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M&A 관련 뉴스 개별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고요. 코론글로벌도 현재 탄력이 좋은데요. 코론글로벌 오늘 수주 소식 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 1265억 원 규모의 호텔 공사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추가적으로 개별 재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95포인트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수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소폭이지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13% 상승 595.17포인트 나타내면서 최근의 흐름을 깨지 않고 꾸준히 상승 추세 이어집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다소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오늘장 수급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서 보신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입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 6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네요. 78억 원 정도 파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현재 매도폭을 좀 늘리고 있는 부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개인 쪽에서는 151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내에서의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IoT, 바로 사물인터넷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주들입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발 훈풍입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사물인터넷 쪽에 역점을 두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사물인터넷 기업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종목 보시면은 그 인수 후보군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코콤인가 봅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S넷 AD테크놀로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링네트나 엔텔스 같은 종목도 3포인트대 나란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는 돌아가면서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순환매의 바통을 이어가는 종목 랩지노믹스 현재 가격 제한폭 부근까지 올라섰습니다. 디올 메디바이오 그리고 루트로닉, 녹십자 MS도 4에서 9%대 상당히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